같은 주먹, 다른 결과. 2025년의 마지막 밤, 명현만 선수의 가벼운 꿀밤 한 대에 상대방은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허무한 42초를 보며 2년 전 명현만의 안면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또 다른 남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체 김남신 앞에서는 파괴의 신이었지만 황인수 앞에서는 느린 샌드백이 되었던 명현만. 오늘 영상은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 격투기에서 레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과학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석고라는 불편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지난 12월 31일 도무스 대회, 명현만 선수의 싱거운 TKO 승리는 역설적으로 과거 황인수와의 경기를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현만의 퍼포먼스를 매개체로 삼아 황인수의 압도적인 기량과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석고 핸드랩 논란, 그리고 이에 대한 팬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링 위의 진실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도무스 대회에서 명현만이 김남신을 제압한 펀치는 운동역학적으로 분석할 때 풀파워가 아니었습니다. 명현만 특유의 체중이 실린 훅이 아니라 전진 스텝 중 툭 던진 견제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김남신은 후두부 통증을 호소하며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데미지보다 명현만이라는 헤비급 타격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신체 방어 기제를 과도하게 작동시킨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장면을 황인수 전과 교차해보면 소름 돋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로드 FC063 당시 명현만은 황인수에게 체중을 100% 실은 바디샷과 로우킥을 적중시켰습니다. 물리량으로 따지면 김남신이 맞은 펀치의 수배에 달하는 충격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인수는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충격을 버텨내고 카운터를 꽂았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명현만의 기량 저하가 아니라 그가 상대했던 황인수라는 파이터의 내구력과 거리 조절 능력이 탈아시아급이었다는 팩트입니다. 김남신이 명현만의 사정거리 안에서 고정 표적이 되어준 반면 황인수는 끊임없이 각도를 바꾸며 명현만의 타점 형성을 방해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명현만의 주목은 둔탁했지만 정확도는 떨어졌습니다. 김남신이 스스로 무너져준 덕분에 승리했지만 명현만의 핸드 스피드는 분명 전성기보다 느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황인수를 소환해야 합니다. 당시 황인수는 명현만의 가드 틈새를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는 듯한 정밀 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명현만의 안아골절을 일으킨 그 펀치는 단순한 힘이 아닌 타이밍과 정확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의 반응은 감탄에서 조롱으로 바뀝니다. 황인수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그 주먹이 과연 순수한 주먹이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도무스 대회에서 명현만은 2.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도덕적 결백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깨끗한 손으로 싸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반면 황인수의 압도적인 타격 뒤에는 항상 석고 핸드랩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고리표가 따라다닙니다. 핸드랩을 규정 이상으로 딱딱하게 굳혀 흉기처럼 만들었다는 이 의혹은 황인수가 명현만의 안면을 함몰시킬 때 보여준 그 비현실적인 파괴력의 원천이 과연 순수 근력이었는지 아니면 화학적 강화였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지켜본 팬들의 여론 데이터는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첫째, 김남신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명현만의 핵꿀밤 한 대에 끝날 거면 왜 나왔냐는 비난은 역설적으로 저런 명현만을 3라운드 내내 두들긴 황인수는 도대체 뭐냐는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황인수를 향한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팬들은 인성은 싫지만 실력은 진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근데 그 실력이 템빨 아니냐며 비꼬고 있습니다. 명현만의 이번 기부 소식과 맞물려 명현만은 돈을 기부하는데 황인수는 의심을 정립한다. 명현만은 사람을 살리는 주먹, 황인수는 뼈를 부수는 주먹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재대결에 대한 회의론입니다. 이번 경기로 명현만의 스피드 저하가 확인된 만큼 팬들은 2차전은 명현만의 건강을 위해 말려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황인수가 핸드랩 검사를 투명하게 받는다면 모를까라는 비아냥 섞인 전제 조건이 항상 붙습니다. 명현만은 2.000만 원을 기부하며 승자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황인수에게 졌을지언정 인생이라는 더 큰 링 위에서는 승리자임을 선언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반면 황인수는 명현만을 꺾고 챔피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석고라는 오명 속에 갇혀 있습니다. 명현만이 보여준 클린한 경기 운영과 기부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는 황인수의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도무스 대회는 명현만의 건재함보다는 격투기가 단순한 육체 대결을 넘어 실내의 게임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남신의 허무한 포기로 인해 우리는 황인수의 압도적인 기량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명현만의 깨끗한 행보를 통해 황인수의 석고 의혹을 더욱 뼈아프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가짜로 만든 철권보다 진심이 담긴 꿀밤이 더 아름답다고 말이죠. 황인수 선수가 진정한 최강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현만을 쓰러뜨렸던 그 기술적 완벽함 위에 투명성이라는 도덕적 갑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기를 보며 황인수 선수가 다시 보였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 의혹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인수 선수의 주먹 강도에 대한 의구심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하나의 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은 김남신이 명현만의 펀치를 맞고 휘청거릴 때 황인수는 같은 펀치를 맞고도 웃으며 전진했던 장면을 비교하며 건설 현장에서도 쓰지 않을 단단함을 주먹에 감았으니 안 아픈 게 당연하다는 식의 냉소적인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명현만이 김남신을 상대로 보여준 순수한 육체의 힘과 대비되어 황인수의 승리가 과연 공정한 조건에서의 경쟁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실력은 인정하지만 그 실력의 기반이 오염되었다면 그것을 진정한 스포츠맨십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팬들의 시각입니다. 또한 이번 명현만의 2.000만 원 기부는 황인수 선수에게 또 다른 형태의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명현만이 자신의 파이트 머니와 후원금을 사회에 환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동안 황인수는 여전히 자신의 핸드랩 논란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채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명현만은 돈보다 명예를 택했고 황인수는 명예보다 승리 혹은 승리를 위한 도구를 택했다며 두 선수의 인격적 그릇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황인수가 아무리 링 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대중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도덕적 산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명현만과 황인수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는 이제 링 위를 떠나 신뢰와 가치의 대결로 확장되었습니다. 팬들은 명현만의 느려진 주먹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도 그의 깨끗한 손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반면 황인수의 빠르고 강력한 주먹에서는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불투명함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황인수 선수가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싶다면 명현만이 보여준 것처럼 링 밖에서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승리는 영원히 석고라는 단단한 의혹 속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